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시황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릉 병마용경은 많이 들어봤는데 진시황이 살았던 함양궁은 들어보셨는지요? 그가 함양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은 함양궁에 가서 진시황의 삶의 일부를 추적해 봅니다. 2000년 여름 서안에서 마을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함양궁을 갔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지도 한 장 들고 동네 주민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더 함양궁을 답사했습니다. 누가 이랬을까요? 조왕 여의의 안식을 방해하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우리 버스는 폭이 넓어 멈춰야 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차량을 콘크리트에 대고 통과 가능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함양궁까지 2km를 섭씨 40도가 넘는 땡볕 아래에서 걸었습니다. 진시황이 뜨거운 곳에서 살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바리케이트에 대한 인상이 깊어서 구글러스로 찾아봤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이 왜 이렇게 뜨겁고 살기 힘든 곳을 수도로 삼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원전 207년 8월 이세 황제가 살해되고 9월 자영이 진왕에 오릅니다. 그 후 3달 만인 12월 항우에 의해 도륙되는 함양을 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항우가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서 함양을 도륙하였다. 진에 항복한 왕자 영을 죽이고 진의 궁실을 불태웠는데 불은 3달 동안 꺼지지 않았다. 기원전 207년 12월의 함양은 생지옥이었습니다. 항우의 방화 이후 함양원은 폐허가 되어 2000년 동안 버려졌고 사람들은 그곳에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입니다. 폐허가 된 바로 이 자리에서 진나라 왕들이 외구의 인재들을 초빙해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이곳에서 상황, 장의, 범저, 여부리, 이사 등 중국 고대사를 주름잡던 인물들이 활약했습니다. 사기를 보노라면 그 장면이 눈에 선한데 막상 그 장소에 가면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 머리는 이 뜨거운 땅에 살던 진시황은 피서를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만 가득합니다. 진 함양궁 유지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함양궁은 함양시 동쪽 약 15km 지점의 교점진에 있습니다. 박물관은 허름하고 소박하지만 매우 중요한 발굴을 수행했습니다. 2000년에 처음 왔을 때의 박물관 사진입니다. 색상이 칙칙하지만 반가운 박물관입니다. 1995년 궁전유지 서쪽에 진 함양궁 유지박물관을 건축했습니다. 나른한 오후 박물관의 먹먹이가 손님을 맞이하러 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배를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함양궁 유지박물관의 전시실은 A와 B 두 곳인데 A에는 함양궁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고 B에는 출토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진입한 현재의 눈으로 보면 2300년 전 진시황의 유물은 조악해 보입니다. 전시실의 유물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박입니다. 도박은 토기를 초벌 성형한 후에 그 외면을 두들겨 기하학적 문양을 남기는 도구입니다. 봉호입니다. 진시황이 저 도구에 금준 미주를 남아서 옥반 가유와 함께 먹으며 피로를 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유명한 진시황 26년 도량형의 통일조서판입니다. 내용은 26년에 황제가 천하제후를 모두 겸병하여 검수 즉 백성이 크게 평안해졌다. 호칭을 황제라고 하고 승상 장관에게 조서를 내려 도량을 법으로 만들었다. 그러한즉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 의심하는 자는 모두 분명하게 하나로 통일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도기로 만든 하수관인데 목욕실에서 하수를 배출하는 도관입니다. 공심전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벽돌인데 이것은 회문 공심전입니다. 용안을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심전은 가볍고 보온, 방음 및 소음 감소 기능이 우수합니다. 용 문양의 공심전이 많다는 곳은 이곳이 천하의 중심, 진시황의 거처임을 말해줍니다. 오각형 배수관은 지압에 강하며 배수량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인 기봉도인데 신이 봉황을 타고 있습니다. 일호 유지에서 발견된 도철문 보수와 청동고리입니다. 보수는 대문에 달려있는 문 장식입니다. 문에 도철문이 걸려있는 모습은 위압적입니다. 1호 궁전을 덮고 있던 판화입니다. 삼호 궁전의 삼화벽화입니다. 천자의 수레는 4마리의 말이 끌고 말의 색깔은 동일해야 합니다. 삼화벽화가 있다는 것은 이곳이 황제의 거소임을 의미합니다. 진시황릉에서 출토된 거마인데 함양궁의 삼화벽화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진효공은 상항을 기용하여 기원전 350년 2차 변법으로 역양에서 이곳 함양으로 천도했습니다. 상항은 성내에 기궐 궁정을 지었고 이후 역대 진왕은 허단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1973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호 궁전 유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발굴 결과가 다음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도에는 7개의 궁전 건물과 성벽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호 유지는 박물관이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궁전은 이도원 언덕 위에 동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물터는 20여 곳이 발견되었고 높은 언덕에서는 1에서 7호 궁전 유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동벽은 시가도에, 남북의 두 벽은 각각 우양촌의 언덕 위아래에 있습니다. 남벽은 902m, 북벽은 843m, 서벽은 576m, 동벽은 426m입니다. 잔존하는 궁전 담장의 기초입니다. 1호 유지를 발굴하기 이전에 흙이 덮인 모습입니다. 연구 논문에 게재된 사진인데 1973년 사진임을 감안해도 매우 조악합니다. 1호 궁전 유지의 1층의 항토대의 높이는 6m인데 작업하는 사람들의 크기로 보아 꽤나 높았습니다. 흙을 걷어낸 모습입니다. 눈이 쌓인 모습으로 보아 1973년 겨울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다진 항토 대지 속에 방을 만드는 건축 기술이 없었습니다. 통째로 흙입니다. 1호 궁전은 골짜기 양쪽을 비각으로 연결한 동서대층의 건물입니다. 1호 궁전 유지의 전체 길이는 177m, 서골과 동골 포함입니다. 폭 45m입니다. 서쪽 건물터는 보존 상태가 좋아서 동서 60m, 남북 45m입니다. 항토 대지는 굳게 다진 흙이라서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동골 대지는 사라졌습니다. 또한 6호 유지도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진나라의 기운을 누르려 한 고조가 장릉을 건설하기 위해 흙을 가져간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서골 류지의 C14연대는 기원전 340년경인데 바로 진효공과 상황의 변법 시기와 일치합니다. 현재는 발굴 후에 흙을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흙을 제거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건물 양쪽에 지하로 스미는 침정이 있고 난방을 위한 벽로가 1층과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하중을 받기 위한 주첨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외부에 있습니다. 1층의 붉은색 사각형은 방이 있었던 위치입니다. 1호 궁전의 서골은 동서 31.1m, 남북으로 가장 넓은 곳이 13.3m입니다. 이 건물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실내 구조의 분석을 통해 누가 사용했는지 알아봅니다. 1층의 평면도입니다. 1층에는 남쪽에 5개의 방이 있고 북쪽에는 2개의 방이 있는데 중간에 대나무에 진흙을 바른 벽으로 구분했습니다.
팔실은 특별한 기능을 하는 방입니다. 사각 벽돌을 깔았고 북동쪽에 난로, 동남쪽에 배수구가 있어서 목욕하는 장소입니다. 북서쪽에 닭뼈가 출토된 교혈은 식품 냉장 저장고입니다. 실 잡는 데 사용한 물레바퀴가 발견되어 궁중 여성의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팔실의 배수구입니다. 바닥 타일이 파괴되어 있지만 이곳에서 씻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1호 유지에서는 모두 7개의 저장고가 발견되었습니다. 팔실의 저장고의 깊이는 약 13.8m, 직경 0.97m입니다. 안쪽에는 도분을 넣어 닭고기 등 음식물을 냉장 보관했습니다. 미녀들이 도분에 닭고기를 냉장했다가 바구니로 끌어올리는 광경을 상상해 봅니다. 벽난로는 높이 1.02m, 폭 1.2m, 깊이 1.1m이며 꼭대기는 삼각형 모양입니다. 굴뚝은 항토 속으로 내었는데 2층의 벽난로와 위치적으로 상하 관계에 있습니다. 남향의 9에서 12호 실은 각각 12평 정도입니다. 구실에는 벽화가 있고 세면장과 인접해 있어 침실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1호 유지는 진왕실의 후궁으로 보입니다. 2층 평면도입니다. 1실의 평면은 동서 1340cm, 남북 1200cm입니다. 동벽에는 323cm의 쌍문이 있습니다. 1실은 총 5개의 문이 있는데 동양으로 되어 있고 남쪽으로 테라스에 접해 있습니다. 2실은 1실의 동쪽에 있습니다. 3실에는 난방용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어 침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실과 연락하기 편하고 일조와 경치가 좋아 휴식처인 듯 합니다. 서쪽 벽 왼편에 5실 내에는 난로 및 큰 배수구가 있어서 진왕의 욕실로 추정되며 배수구 북쪽에는 구덩이가 있습니다. 4실은 세면실과 이웃하고 있는데 침실로 추정됩니다. 이상과 같이 1973년 발굴에 의해 1호 궁전의 구조가 밝혀지자 과연 연나라 자객 형가가 진왕을 암살하려 했던 그 장소였는지가 맞는지 논쟁거리로 부상했습니다. 사기 자객 열전에는 형가라는 인물의 암살 장면을 극히 사실적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227년 진무양과 함께 연나라의 수도 하도를 출발하여 함양으로 옵니다. 형가는 역수에서 노래하고 고점리는 축을 연주하며 이별을 노래했습니다. 바람소리 소슬하고 역수는 차갑구나. 장사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연나라 태자 단은 진나라의 인질로 갔을 때 진왕 정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도망해 돌아왔습니다. 기원전 228년 진나라 장수 왕전은 조나라의 영토를 모두 정복하는 등 위협이 다가오자 태자 단은 형가와 진무양을 보내 진왕을 암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무양은 13살에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정면으로 쳐다볼 엄두를 못 냈던 사람입니다. 현가는 진나라의 항장 번호기의 머리와 연해 곡창지대인 독항의 지도를 진왕에게 바친다면 진왕은 반드시 나를 만나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가의 설득에 번호기는 이는 내가 밤낮으로 이를 갈며 가슴 태우던 일인데 비로소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현가의 선물에 기뻐한 진왕은 조회할 때 입는 조복을 입고 구빈의 예를 베풀어 현가를 함양궁에서 접견합니다. 현가는 번호기의 수국을 들고서 진무양은 지도 상자를 들고서 함양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에 이르렀을 때 진무양은 안색이 변해 공포에 떨어 군신들이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현가는 진무양을 향해 웃으며 북방 오랑캐 땅의 촌사람이 천자를 본 적이 없어 두려워합니다 라고 넘어갑니다. 진왕은 현가에게 무양이 들고 있는 지도를 건네라고 합니다. 진왕이 독항의 지도를 그린 죽간을 펼치자 비수가 드러났습니다. 죽간 속에 비수를 감춘 것입니다. 현가는 왼손으로 진왕의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비수를 잡고 찔렀습니다. 진왕이 놀라 몸을 빼면서 소매가 잘렸습니다. 진왕은 검을 뽑으려 했으나 검이 길고 꽉 끼워져 있어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가가 진왕을 뒤쫓고 진왕은 기둥을 돌며 달려왔습니다. 뜻밖의 사태에 군신들 모두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진나라 법에 전 위에서 모시는 자는 병기를 휴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 아래에서 무기를 들고 있는 낭중들도 왕의 명령 없이는 전 위로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창졸간이라 신하들은 현가를 공격할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현가와 격투합니다. 이때 시의 하무전은 들고 있던 약주머니를 현가에게 던집니다. 시종들은 왕이시여 검을 등에 매십시오 라고 외쳤고 진왕은 등 뒤에 매고서야 검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진왕은 현가의 왼쪽 다리를 잘랐고 현가는 쓰러지면서 비수를 진왕에게 던졌는데 불의 기둥에 맞았습니다. 화상석에는 암살 장면이 생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진나라 왕은 기둥 너머로 달리고 현가의 비수는 기둥에 박혔으나 끈은 여전히 뒤에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시위 한 사람이 두 팔로 현가를 껴안아 현가의 모자는 벗겨졌고 머리카락은 곤두섰습니다. 진무양은 겁에 질려 쓰러졌습니다. 함양궁을 발굴한 왕학리는 1호 궁전이 암살 미수가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1호 궁전의 주실은 동서 13.4m, 남북 12m에 불과하여 군신들, 시의 하무적, 진무양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또한 구빈의 예를 열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왕학리는 1호 궁전 유지는 기궐 유지이며 사기에 쓰여있는 함양궁의 그 장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고학자들은 진시황제의 거소, 항공 방어 시설과 성벽 등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함양성의 내용은 거의 공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발굴자들은 2년 동안 낙양삽으로 탐침했으나 2016년 성벽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에 발굴자들은 한무제 때 만들었다는 성국거에서 함양성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한나라 무제 때의 성국거 바닥 아래에서 그보다 빠른 전국시대의 바닥을 발견했습니다. 즉, 성국거 이전부터 수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로의 길이는 약 4,700m입니다. 그중 200제곱미터를 2019년 시굴했는데 폭은 14m, 깊이는 6m입니다. 방수를 위한 바닥의 도자기 파편은 전국시대 후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함양성이 만들어진 역사와 부합합니다. 동쪽으로 흐르는 호구의 바닥은 서쪽보다 동쪽이 10m 높았습니다. 동쪽이 높다면 물을 흐르게 하기보다는 채워 넣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침입자를 막기 위해 성벽 대신에 물을 채워 넣는 해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6호 유지를 보겠습니다. 1호 궁전 유지에서 보면 6호 궁전 유지가 보입니다. 건물을 추가한다면 더 높이 보였을 것입니다. 진시황은 6호 궁전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기다리는 1호 궁전으로 가마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2015년 1973년 함양궁 유지를 발굴한 지 40여 년이 경과됐습니다. 중단되었던 함양궁 발굴에 새로운 전기가 도래했습니다. 발굴 계기는 6호 유지에서 남쪽에 밑으로 이어지는 길이 800m, 폭 50m의 도로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로의 북쪽 연장선상에 6호 궁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굴하고 있는 6호 궁궐 유지의 범위입니다. 아직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고 발굴 보고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진궁 6호 궁전 유지는 흙을 가진 항토 대지인데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습니다. 지금은 발굴이 진행되어 이런 사진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2020년까지 6호 유지 발굴이 진행되면서 형가의 암살 장소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나오게 됩니다. 6호 항토 대지는 동서 길이 127m, 남북 78m, 높이는 11.3m인데 4층 높이입니다. 중심에서 사방으로 최소 3단 이상의 계단식으로 하강합니다. 궁전 유지는 보존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정상 부분의 4분의 1 미만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의 항토 대지는 10,0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꼭대기 복원 면적은 약 1000제곱미터로 정물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면적입니다. 기초 부분이 파괴된 이유는 한 고조가 진나라의 기운을 누르겠다며 장릉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을 옮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곡척형 담장, 벽기둥, 계단 및 경사 통로, 붉은색을 칠한 지면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항토대지 꼭대기에서 주춧돌, 즉 기둥을 놓는 데 사용되는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기둥의 지름이 약 1.55m인 것으로 보아 기둥의 둘레는 4.71m나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양궁 내에 6호 궁전 유지처럼 거대한 규모를 가진 건물은 없습니다. 대전의 바닥에 붉은색을 바른 흔적도, 서경부에 기둥에는 비단을 둘렀고 바닥에는 주자를 발랐다는 기록과 일치합니다. 주사나 철분을 바른 붉은색 바닥, 백회벽은 제왕만이 누릴 수 있는 격식입니다. 이 때문에 진시황이 정무를 처리했던 대전이라는 말이 나왔고 형가가 진시황을 찌른 그곳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붉은 계단의 단패도 발견되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시상식 때 까는 붉은 카펫의 기원이 이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6호 궁궐터는 함양원의 중심에 있고 남쪽은 폭 50m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격과 면적의 측면에서 황제의 정무를 보았던 장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호 궁전의 서부와 북부에서는 수공업 작방, 관서, 창고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굴결과 골기의 제작, 금속 주조, 화팩, 돌 갑옷 등을 제조했습니다. 진시황릉에 사용된 용품의 출처가 이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고입니다. 2호 방에서 출토된 복리에는 대내 대부증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비단과 관련된 부서입니다. 3호 방에서는 석경 파편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고 건물 일기를 발굴하여 북궁 악부라고 쓰여 있는 석경이 대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황실 재산을 관리하는 소부의 부고로 추정됩니다. 유방이 함양에 입성했을 때 여러 장군들이 비단과 재물이 있는 관부로 다투어 달려갔는데 이곳으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출토된 금은 보화는 많지 않은 듯 합니다. 발굴자는 진통일 이후 함양궁의 기능이 소부, 내사 등의 경제 기능을 더 많이 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고와 같은 건물에서 비단, 악기가 출현한 것은 대전에서 조회를 열 때 음악을 연주할 필요성, 비단을 하사할 필요성 등이 있었기에 대전 옆에 부고를 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부속 건물 유지는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4번식 건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부속 건물의 외곽 건물은 기와를 덮었지만 안쪽 건물은 기와가 발견되지 않아 초가 지붕으로 추정됩니다. 천하를 통일한 진제국에 초가집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서 진제국이 거대한 토목공사를 일으켰다는 기록이 과장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육호 궁전은 궁전구역 중심에 위치해 있고 붉은 주사를 바른 흔적으로 보아 황제가 있었던 장소로 추정합니다. 바로 형가의 암살 시도,
조구의 지록 위마에 시대의 코미디가 연출되었던 장소가 아닐까 합니다. 다시 형가와 진모양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모양이 계단 아래에서 겁먹고 낯빛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모양은 연나라의 명장 진계의 손자인데 13살에 살인을 했습니다. 형가는 이 사람이 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함께 암살 작업에 동행시켰습니다. 진모양에게 지도를 들게 한 것도 찌르는 역할을 그가 담당했을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그 지도 안에는 서부인의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있던 진모양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넘어지다니요. 형가가 신임했던 살인 경험자 진모양의 안색이 왜 변했는지를 실제의 지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위수를 건너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수 북단의 언덕은 위수와 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언덕을 두도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도원은 남북 2.4km의 평지입니다. 위수 북안의 1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도원이 끝나면 두 번째 언덕 이도원이 나타납니다. 이도원은 남북으로 약 1.5km의 평지인데 함양군은 바로 여기에 자리 잡았습니다. 진모양은 위수를 건넌 후 2.4km의 두도원을 올라옵니다. 2.4km의 표고가 20m가 높아지면 사실상 평지입니다. 다만 두도원에서 이도원과 그 위에 있는 높은 건물을 올려볼 때 그 위압감에 두려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함양궁 일대의 독특한 지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수에서 육호궁전의 아래까지 2.4km의 표고차는 겨우 20m입니다. 숨도 차지 않을 높이입니다. 그런데 두도원이 끝나는 부분에서 육호궁전의 대지를 올려다볼 때 그 느낌은 다릅니다. 육호궁전 대지는 아직도 11m의 웅자를 자랑합니다. 육호궁전의 건물을 추가한다면 더 높아집니다. 올려다볼 때 육호궁전은 약 13층 높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형가와 진모양은 궁궐 아래에서 약 13층 높이의 우뚝 솟은 궁궐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진모양은 위압적 광경과 수행해야 할 임무를 생각할 때 멘탈이 나갔을 것입니다. 형가의 말대로 그는 북지에서 온 오랑캐의 소인일 뿐 세상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우뚝 솟은 진궁 대전을 보니 심리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형가와 진모양이 함양궁에 갔던 그 시점, 진나라는 이미 한, 조, 위, 초의 네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천하의 대부분을 삼킨 이 거대한 세력에 대한 진모양의 심리적 압박감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육호궁전의 마지막 주인은 이세왕제 호해였습니다. 조구는 지록위마로 이세왕제를 영원한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조구는 궁전에 사슴을 끌고 와서
이세 황제에게 말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이세 황제를 시해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세 황제는 백호가 자신의 말을 무는 악몽을 보자 경수 옆에 망의궁에서 재계를 올리러 갔다가 조고의 사위 염락에게 자살을 강요당합니다. 이세 황제의 능입니다. 능 이후에 관리하시는 분은 손님이 없던 곳에 나타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이세 황제의 무덤에는 지록 위마의 광경을 소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최근에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이 소품들을 교체해 버렸습니다. 서인 신분으로 서안 동남쪽 교회에 묻힌 호예의 무덤은 규모가 작았습니다. 관리도 되지 않아 잡목이 몽군 위로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모기 때까지 창궐했습니다. 근년에 이 일대의 아파트 개발로 이세 황제의 몸도 이렇게 개합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세 황제가 이제껏 중국인에게 좋은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지록 위마도 새로 청동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예전의 것이 정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진시황이 살았던 진나라 함양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아는 만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